안녕하세요. 탁월한 분석으로 급등주를 발굴해드리는 월가 황소입니다. 금일요 월가 황소가 설날 특집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설 이후에 바이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핵심적인 이유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는 매너죠. 좋아요 클릭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제약 바이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한다. 이 얘기가 왜 우리가 지금 한국의 바이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소식과 함께 미국에 있는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1위 기업 서머피셔가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DMO에 힘을 주고 있다. 자, 어떤 기업이 CDMO에 힘을 주고 있다고요?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1위인 미국 기업 서머피셔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글로벌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1위 기업인 미국의 서머피셔가 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생산, 이게 뭐라고요? CDMO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월강소가 좀 이따가 아주 쉽게 한 번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CDMO 외우시고요. 이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서머피셔는요 2023년도에만 해도요 매출액이 약 56조 원이나 달성된 그런 소부장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될 것은 현재 뻔한 이치죠. 왜 그러겠어요? 관세 전쟁을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열린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CDMO 부서가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바이오 협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반중 정서로 생물보안법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물보안법 별거 아닌데요. 이 생물보안법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의해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전달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생물보안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미국인과 관련된 치료제를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만들 수 없는 법, 그 법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발의가 돼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었고요. 다만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현재 무산이 됐었는데, 중국을 제재하는 지금 기조가 거의 전쟁의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재추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CDMO 하는데 CDMO가 뭔지 월강소가 딱 1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과정이요, 연구 개발하고 임상시험하고 상업생산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상업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비즈니스가 바로 CDMO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세포주를 개발하고 세포은행을 구축해 원료를 분석하는 이 부분을 대신 해주고,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샘플을 생산하거나 의약품 품질을 시험하고요. 임상시험 이후에는 상용화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스케일업, 이것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CDMO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조 관련된 프로세스를 검증한 후에 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완제품 출하까지 모두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CDMO는 반도체로 따지면 팹리스 기업 있죠. 팹리스 기업이 디자인을 설계를 하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부터 대량 생산까지 모두 해주는 그런 파운드리 영역과 바이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좀 간단하게 최대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현재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2026년까지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는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의 50% 이상이 이 CDMO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CDMO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벤처 기업, 즉 최초의 신약 물질을 찾아내는 이 바이오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개발 리스크를 분산을 시킬 수 있고 R&D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CDMO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고도의 생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시설 역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겠죠. 또한 규제기관, 즉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대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라고 하는데요. 이 GMP와 검증 절차,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CDMO 업체가 해주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는 CDMO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요, 우리가 트럼프가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생물보안법과 대중국 제재, 이 부분이 강화될수록 결국에 중국에서 위탁 생산되고 있는 이 바이오 의약품들이 전부 중국 외 기업들이 그 파일을 나눠 먹게 되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서머피셔 재빠르게 CDMO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미국 기업에게만 혜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정부도요, CDMO와 관련된 지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지원법 발의는요, 1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제조업 신설 GMP 적합 인증 절차 마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아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CDMO에 대한 한국에서의 지원법도 발의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월강소에 금일 바이오와 관련된 투자, 특히 CDMO 이 부분에 중점적인 우리가 핵심 투자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원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픽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월광소, 우리가 급등주 이런 거 많이 말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77조인 이런 대형주 삼성바이오 투자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수익 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월광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메가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주가 끼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존도 유망한 그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요, 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쭉쭉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악성 매물이 없다. 악성 매물은 뭐예요? 물린 사람들이 있는 영역대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을 넘어서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손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4.5조 새 역사 쓴 삼성바이오 최대 실적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2025년에는요. 5조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아래 지금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은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계속해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매출액이 보이시고요. 영업이익도 어떻습니까? 2020년만 하더라도 2,900억밖에 안 됐던 회사가 이제 1조 3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단숨에 어떤 하나의 제품의 히트가 아닌 매년 상승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오 쪽에 아주 탁월한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삼성그룹 내의 지배구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월강수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재용 회장, 이부진, 이서연, 홍나희 씨 이렇게 네 분이 특수관계인으로 돼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33.46%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별도로 삼성전자 지분을 조금씩은 다들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홍나희 씨는 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 되시죠. 여기 보이시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 3남매가 사실상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0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5%를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5%밖에 안 되다 보니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전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31.5%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1대 주주로서 43.4%를 가지고 있지만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서 31.5%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그룹 일가에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짜나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입니다. 이 지분이 삼성화재와 함께 곁들이면 10%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 지분을 삼성물산에서는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가 워낙 지분 가치가 크다 보니 삼성생명의 이 7.9% 삼성화재 지분까지 포함한 10%에 육박한 지분을 살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지분 가치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취약한 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그룹 내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을 테지만요. 월광소의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넘기고 삼성물산이 이 넘긴 지분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형태의 계열 구조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삼성생명은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지금 금융업이 제조업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백기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하나 있죠. KCC라고요. KCC가 현재 삼성물산의 지분을 9%를 가지고 있으면서 KCC는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에 문제가 될 때마다 항상 백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요. 이런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평택 2조 원 규모의 사무동 같은 경우에도 KCC 건설이 1.6조를 싹쓸이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관계에 있다고도 추정이 좀 되죠. 그리고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매각은요, 삼성전자가 이미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 공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광소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금산법에 따라서 삼전 지분이 10% 초과하면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즉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삼성생명과 화재도 역시나 지금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 지분의 매각은 삼성물산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금융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원만 마련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그런데 현재 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부분이 가장 큰 재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상승은 계속해서 바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요, 2025년 2월 17일까지 3조 원을 넘어서는 자기 주식을 먼저 취득하고 소각하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취득하고 소각이 되면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월광소 판단으로는 삼성물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인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삼성물산의 가장 큰 자본 가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이 부분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월광소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대중국 제재, 생물보안법까지 연계돼서 CDMO,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본이면서 또 하나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해야 하는 그런 당위적인 명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와 수익은 반비례한다, 이런 부분이 통념이지만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인 추세 추종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 월광소가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와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3종목 중에 지금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워낙에 첫 번째 종목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시가총액도 작으면서 CDMO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체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두 번째 기업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월광소가 딱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월광소가 요즘에요, 월광소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셔도 큰 수익 거둘 수 있는데 수익을 거두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월광소가 참 안타까운 마음 많이 표현을 했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땠어요? 사면 어제 추천드렸는데 어땠습니까? 영상으로 시가 0.9%의 시작에서 고가 9.4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셨어도 9% 수익 챙기실 수 있었겠죠? 자, 어제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송원산업 상승하진 못했지만 하락하지도 않았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월광소가 장중에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시간외로 5% 이상 오르고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셨겠지만, 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음봉 월광소가 뭐라 그랬어요? 하락을 위한 음봉이 아니다. 갭이 떠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종가만 버텨준다면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음봉이다. 전에 한번 이런 소기명 음봉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직 3일선하고 5일선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림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쪽과 관련해서 월광소가 대동과 TYM, 대동기어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에서 대동기어는 월광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동이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대동기어를 통해 많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월광소가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대동기어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금일 13%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반면에 TYM은 어떤가요? 지금 장중에 4.93%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동기어보다는 변동폭이 작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신 시청자님들 계시다면 그 부분에 딱 맞게 떨어지고 있고, 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이 박스권에서 아직 돌파를 위한 대기 상태, 그 정도 변동성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월광소가 2025년 가장 중요한 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로봇과 반도체, 어떤 반도체예요? 유리기판과 출원과 관련된 에이직 반도체 이 분야고, 또 하나 우크라 재건 이거 간단한 이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과 이제 해운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줄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로봇을 말씀드릴 때 월광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향성이 생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가는 애들도 있고 종목별로 수급이 좋은 애들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월광소가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 이 박스권에 아마 당분간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공략하기 좋은 지점 21선을 처음으로 터치하는 지점, 그 지점인데 아직 닿지 않았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이젠 RNN 같이 수급이 좋은 애들은 기다려주질 않죠. 바로 다시 한번 3일선과 5일선이 맞닿자마자 급등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에 시작했지만 27%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클로봇과 CMS 이런 부분들이 하이젠 RNN 같이 급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월광소가 로봇과 관련돼서 뉴로메카, 하이젠 RNN, 스맥은 숨겨진 로봇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클로봇, CMS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CMS 역시도 지금 5% 이상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조하시고, 월광소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먼저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놓고 봤을 때 여기 보이는 하락 채널 를 타고 코스닥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여기 보이시는 수평 추세대 이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그동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놓고 보자면 이런 상승 추세 터널 속에 코스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상승 추세 터널의 하단선과 수평 추세대 이 부분에서 터치를 한 이후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패턴으로 뭘 말씀드렸어요? 음봉이 이렇게 9개 연속 나오면 최소한 월봉 기준으로 양봉이 3개 정도는 대부분 나온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요, 전부 확률적인 부분이지 공식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반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그랬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요. 금일도 월강소도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지만 대목을 앞두고서 우리 한국 증시가 지수가 빠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견조한 흐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아주 긍정의 흐름을 느끼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개인들도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승하고 익절하고 이 자금이 다른 데로 들어가서 다시 상승하고 익절하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으로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즉 돈의 흐름이 돈맥 경화가 아닌 돈맥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현재 증시를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월강소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리기판 쪽으로 관련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21선을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21선 터치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너무 그것에도 연연하지 말고 마이너스가 왔다 싶으면 유리기판은 2025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테마 중에 하나이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주도주라는 것은 지수를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30%의 비중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형들이 버텨주면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HBM 관련 쪽은 주가가 반영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리기판과 ASIC, 즉 주문형 맞춤형 브로드컴을 위시한 이런 추론 반도체 영역의 밸류체인들,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구정, 대목이죠. 대목 전에 긴 연휴를 앞두고서도 한국 증시가 버텨낸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말을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받아들여라. 내가 수익이 나면 내가 잘나서 수익 본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잠시 나에게 돈을 맡겨놨다. 혹은 시장이 나에게 운 좋게도 수익을 안겨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증시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절대 2025년 한국 증시를 폄하할 필요가 없다. 미리 지레짐작으로 할 필요 없이 대목 전에도 우리 증시 참 잘 버티네.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무리 월강소가 이렇게 전날 영상으로 사명 같은 종목 추천을 드려도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파시는 분들이 계시면 월강소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월강소가 지금 100% 무료인, 여기 보이시죠? 100% 무료인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모티콘도 눌러지고요. 스크롤도 되고 뭐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요, 월강소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편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편한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입장 신청 안 하면 누구만 손해겠습니까? 물론 월강소는 우리 시청자님들 월가항소의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셔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월강소가 1주에서 2주 스윙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종목들 정말 픽해 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월강소 2기 소통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방이에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급등주방이죠. 월광소가 여기서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장중에 매수, 매도, 알람 사인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자, 소통방에 못 들어오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기 인원이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왜 저희가 선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수급에 너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월광소가 신호만 드리면 뭐 바로 쏴버리시니까 이게 시장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요.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들어오시면 주식 투자,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의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고요. 그저 월광소 영상만 보시고 월광소가 추천한 날짜, 그 영상이 만들어진 날짜, 그 이후에 주가 흐름 면밀히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월광소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90% 이상, 월광소 생각에는 95%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어가는데 이런 월광소 같은 프로 중에 프로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려고 하십니까? 자, 입장 방법 간단하죠. 여기 고정된 댓글에 링크 하나 있어요. 링크 클릭하셔서 딱 5초만 쓰십시오. 그리고 입장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월광소에 2기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명절 때 꼭 입장하실 수 있는 그런 큰 행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명절 때는요, 많은 인원 받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기대하시고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 특집,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월광소가 지금 베스트 3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요,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자, 바이넥스 월광소가 왜 가지고 왔을까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은요, 바이넥스는 한 차례 큰 상승 파동 이후에 이 상승을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정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모멘텀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자, 바이넥스는요,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를 업고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즉 바이넥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송도에 공장을 투자하느라고요, 굉장히 적자가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CMO가 다른 말로 CDMO와 비슷한 말인데 이 전 단계를 또 CMO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 헷갈리니까 CDMO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탁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MO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송도에 투자를 해서 이미 완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이요, 2025년도부터는 매출액이 35%가량 증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2천억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송도 공장에 대한 투자가 작년에 모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흑자 전환 이후에 엄청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에도요, 예상 매출액 대비 68% 성장했는데 이 부분이 연평균 성장률 30%에 육박하는데 앞서 월광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릴 때 거의 매년 30% 이상 이렇게 점프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바이넥스도 지금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34%가량이 위탁 생산 매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이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즉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체결한 주요 계약을 보시면은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라도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은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만큼 아주 잘 나가는 지난해 역대 최대 1.5조 매출을 기록한 그런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데요. 현재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변화를 보시면 22년에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같은 회사다, 이렇게 여기셔도 됩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 현재 바이넥스는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이 부분의 계약이 근본적인 성장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고, 자, 올강소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중심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가장 확실하게 바이넥스야말로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특히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앱토주마주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지난달에 유럽 의약품 안정청과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요. FDA 승인이 1월이면 언제예요? 지금이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나서 늦어도 2월이면 자, 바이넥스에는 올해부터 대량 생산하기로 한 셀트리온의 앱토주마주에 대한 FDA 승인이 전해지면서 함께 큰 재료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월광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과 11월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로 추정되는 업체, 정확하게는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밝히지는 않았고요. 174억 원과 158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험 생산 물량일 뿐이고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엄청난 물량이 수주가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바이넥스기 때문에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연계해서 바이넥스 역시도 아직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 단단한 위치에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이 탄력을 받으면서 셀트리온의 호재와 함께 바이넥스가 CDMO, 즉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위탁 생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수혜주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월광소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이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월광소가 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지만 CDMO 이 분야에 있어서 떠오르는 샛별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분야인데요. 이와 관련된 세 번째 기업을 말씀드릴 테니까 초집중 해주시고요. 자, 바이넥스 어떻게 공략해야 되겠어요? 당장 1차 매수 하시고요. 혹시라도 2만원이 깨지면 여기 보이시는 이 가격 있죠? 1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이때 2차 매수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월광소의 여러 추천 중에서 필이 꽂히면 몰빵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월광소 절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설령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도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라도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광소가 애써서 시장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그중에 보석 같은 기업들을 수시로 우리 시청자님들과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즐기며 투자를 하시려면요, 적절한 비중으로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 이 신법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신법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가지만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하는데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 팔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광소가 영상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월광소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2기 소통방이 있습니다. 대기 인원이 참 많은데요. 저희 회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월광소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월광소와 함께 2025년 대박 수익 얻으시려면요. 고정된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5초만 입장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바이오 베스트 3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월광소가 기가 막히게 추천을 드렸었던 메디포스트입니다. 자, 메디포스트 왜 또 가지고 왔을까요? 원래 메디포스트는요.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황우석 박사 사건이 있을 때 배아줄기세포 이런 어떤 굉장히 큰 테마가 한번 불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 메디포스트가 거의 10배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카티스템이라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검증이 되면서 메디포스트가 급등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빠지니까 급락을 했었는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때죠. 10배가 아니네요. 1,800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상승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50배는 넘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 뒤로 이렇게 계속 하락하던 녀석이고요. 자, 하락 이후에 지금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인데요. 이런 메디포스트 무엇이 있다고 월광소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메디포스트는 그 재대응이라고 해서요. 태아의 탯줄에서 분리시킨 어떤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향후 그 사람의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그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1차적으로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이라는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 부분이요. 올해 들어서 일본의 임상 3상 환자를 모집하고 투약까지 마무리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도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티스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랫동안 지금 치료제로서 사실상 활용이 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품목 허가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제대을은행과 관련돼서 메디포스트가 1위하는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내 분만 후 탯줄에서 채취하는 줄기세포 있죠.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각종 유전질환과 백혈병, 혈액암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부분이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아직도 30만 명 이상의 가족 제대율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제대은행 1위가 현재 주 매출인데요. 월광소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요 메디포스트가 무엇을 진행을 했냐면 2022년 10월 달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구로의 GMP 공장 내에 CDMO 증서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CDMO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이미 2024년에 2건의 CDMO 계약도 수주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메디포스트의 역량이 좋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 혹은 제대열 세포 배양액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쪽에 특화된 CDMO 이 시장을 메디포스트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디포스트를 보면 카티스텐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가치가 있을 뿐더러 지금 CDMO 밸류체인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월광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급등했던 녀석이 급락 이후에 다시 제대로 탄력이 받으면 아주 셀 수 있다. 왜냐? 투자자들은 급등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다시 움직이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메디포스트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 이 가격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1차 매수 바로 진행하시고요. 대신에 흐르면 다시 한번 1만원 이 가격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대 2차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월광소가 금일 설날 특집으로 바이오 관련주 베스트 3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설 이후에 트럼프 취임과 대중국 제재와 관련해서
바이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밸류체인 중에 CDMO 이쪽에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월광소가 전달드리고 싶은 이 내용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월광소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도 투자가 본업 때문에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요. 월광소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2기 소통방에 입장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말씀 남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